정겨운 시민자치연구소에서 정겨운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정서욱입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누실 분 딱 한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정겨운 시민자치연구소에서 양천구 의정과 구정을 살펴보고 있는 활동가 김정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는 양천구 9대 양천구 의회에서 했으면 하는 9가지 중에 4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구정 질의와 5분 발언부터 시작합니다. 구의원의 두 번째 책무가 양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구의원들은 양천구에 대해서 일상적인 자료 요청과 질의, 상임위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나 국장을 모셔놓고 일문일답을 하는 구정질의와 5분 발언에 충실을 하셔야 되고요. 예. 바로 그 과정에서 구의원들의 노력과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 이 노력에 대해서 지난 8대가 4년간 어떻게 했는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 있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구정질의가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6명, 그리고 5분 발언이 한 번도 없는 게 6명이었습니다. 심지어 2명은 구정질의도 없고 5분 발언도 없으니까 본회의장에서 한 번도 단상에 올라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발언과 질의 없이 4년을 보내신 셈입니다. 네. 네. 게다가 그런데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이번에도 또 무투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의정활동 평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뭐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 것인지 이거 양천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렇죠. 합니다. 무투표 당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구대에서 또 4년을 못해서 무거운 수행 8년의 기록을 혹시 세우시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예, 이건 뭐 예. 충분히 같이 지켜볼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런 함께, 기록 예, 안 지켜보도록. 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물론 이런 질의와 발언을 하려면 문제의식도 필요하고 제보도 있어야 하고 내용 파악도 해야죠. 그렇죠. 게다가 잘 정리해가지고 직접 발표도 해야 하거든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요. 이 5분 질의 뭐 발의 이런 거는 구의원이 아니면 뭐 주민은 할 수 없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그래서 못합니다. 예, 그거에 집중하시라고 저희가 세금으로 1년에 5천만 원에 그렇죠. 가까운 급여도 드리고 네. 또 구의원 하면 또 공무원들에게 의세도 또 대단한 위치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님한테 자료 달라고 하면 공무원들 꼼짝도 못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충분히 활용하라고 전문위원인지 정책위원인지 4분에다가 4분을 더 채용해가지고 무려 8명이 구의원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게다가 주민 의견을 많이 청취하라고 정당 공천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질의, 질문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6번째 구의원의 역할로 네. 조례 심사와 조례의 재개정입니다. 그렇죠. 조례. 사실 이제 구의회라고 하면 뭐 대한민국으로 보면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이 대단히 양천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즉 그래서 구의원의 3번째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정말 많은 공부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입법이니까요. 근데 전반에 보니까 구청 공무원이 보내주는 걸 그대로 이름만 얹는 소위 말하는 청부형 조례 발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걸로 체면을 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꼭두각시라는 이런 비냥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좋은 의도와 좋은 네. 문제의식 그리고 어떤 그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예. 그리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다른 자치구에서 어떤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미 있는 조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조례들은 정말 베끼면 어떻습니까? 우리 양천구의 실정에 맞게 좀 적용을 해서 좋은 조례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 공감합니다. 예. 좋은 거는 마구마구 베껴서 양천구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는 의장단 업무 추진비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총 5명한테 1년에 1억 2천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네요. 한 달에 1,000만 원이죠. 예, 예. 네. 분기마다 업무 추진비 사용된 공개를 하고 있지만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주어진 예산 다 쓰면서 국민도 만나고 민원 처리도 하고 공무원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소중하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주어지는 업무 추진비를 잘 쓰시되 주말, 뭐 공휴일, 명절 이럴 때 어떤 사적인 일 안 할 사용은 때 네, 절대 안 될 것 쉬는 같습니다. 날에. 그리고 업무 추진비인데 혼자 개인이 구의원 혼자라든가 이렇게 뭐 의장 이런 분들이 혼자 1인 사용은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가 예. 있었다는 거죠. 8대 때 보면 음식점 한 세 곳이나 5곳 정도를 정해두시고 네. 일주일에 한 2-3번씩 방문을 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정말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역구 관리하라고 돈 주는 게 아닌데 자기가 아는 음식점을 추천해 간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예. 그 음식점에서 점심 모임을 그러니까 점심을 2번, 심지어는 3번까지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또 2번 먹기도 해요. 이거 누가 봐도 네. 주민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2번, 3번 결제한다는 거는 그냥 선심성으로 이렇게 착착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머니 돈이 삼짓돈은 아닌 거잖아요. 다 이건 국민의 세금입니다. 네, 세금입니다. 특히 어떤 그 저희가 합리적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서 합리적 의심이 좀 가능했던 것이 10만 원, 뭐 20만 원, 50만 원 하는 식으로 어떤 정액 사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정액 사용이라는 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 부정 사용이 아닐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네. 어떤 업무 추진비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런 관행들을 좀 바꾸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꾸고 있는지 여전한지 6개월 후 1년 후면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8번째인데요. 국외 공무 연수, 저희가 보통 말하는 해외 연수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행히 양천구의회가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네. 2019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연수를 못 갔는데 19년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19년 연수를 위해서 먼저 연수계획 사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었고요. 네. 그 사전심의위원회를 어떤 민간위원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예. 자세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그 내용들을 또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를 해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누구에게나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네, 가기 전에. 예. 그래서 2017년과 18년에는 버젓이 그 내용에 적혀 있었던 뭐 문화유산, 관광자원 탐방 이런 어떤 속 보이는 관광 일정이 쏙 빠지고 나름 어떤 그 연수의 주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아예 계획서에 문화유산, 관광자원 탐방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써 있었죠. 예. 네. 또 게다가 현지 가서도 현장 의원들끼리 간담회 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다음에 개개 의원별로 질의응답하는 거를 꼼꼼히 기록해가지고 의정 활동에 접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네. 되게 발전된 모습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연수 보고서도 어떤 분야별로 도입하고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어떤 작성을 하시고 의원별로 뭐 후기나 감상평, 문답평, 뭐 주제 중심으로 서로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적어주셔서 예,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 적어도 여행업체에서 대표를 해준 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필은 좀 느낌이 안 나왔습니다. 만약 이걸 대필했다면 여행업체가 대단한 거죠. 예. 물론 연수 주제나 목적이 너무 광범해가지고 사실 방문이나 시찰 뭐 이 정도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도입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그 후속 추진 계획이 정확하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 싶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죠. 예, 왜냐하면 해마다 저희가 20명 구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1인당 500만 원, 적어도 1년에 1억의 세금을 그렇죠. 1억이라는 들여서, 비용이 들어가는 예. 경비가 들어가는 해외 연수죠. 예. 그런 해외 연수기 때문에
또 양천구민 누군가 물어봐도 그리고 자기 스스로들 구의원 스스로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예. 좀 떳떳하게 우리가 선진지라든가 그러니까 제대로 연수를 하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모범적인 연수 과정. 이번에 코로나 이제 점점 풀리면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 정도는 연수를 아마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그러고 지자체는 뭐 6월달에 갔다 온 데들도 있더군요. 6월달에 갔다는 얘기는 남은 돈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렇겠죠.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8대 의원들이 갔다 오신 거죠. 양천구에서요? 아니요. 예. 다른 것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회의 공개하는 것과 주민 참관 내용입니다. 네, 지금도 네. 본회의를 어떤 그 생방송으로 중계도 하고 본회의 동영상도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회의록도 속기록 수준으로 또 자세하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회의 마치고 나서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회의록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깜깜한 상태로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볼 수 있는 게 회의록이죠. 네. 이것도 좀 그 바로바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좀 뭐 이러저러한 핑계로 좀 늦게 한 달 정도 지나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대에서는 본회의 말고 상임위원회도 생방송 하겠다라고 의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했었는데 돌연 취소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9대에서는 본회의 말고도 상임위원회도 생방송하고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놔서 아무 때나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하면서 되게 아쉬운 점이 네네. 상임위원회의 직접 방청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요. 예, 저희가 몇 번 질의를 하면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사실상 자리가 좁으니까 방청을 좀 허가하기 어렵습니다. 모니터실에서 좀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모니터실에서 보면은 의자 몇 개를 놓지 못할 정도로 미어 터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과 좀 소통하고 또 열려있다는 자세를 상임위원회 직접 참관을 확 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2번에 걸쳐서 9가지를 한번 쭉 제안을 해봤습니다. 후반전에 참석하셨는데 자, 오늘 어떠셨나요? 벌써 오늘 3번째인 것 같은데 해도 이렇게 떨리고 버벅대고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아닙니다.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일목요연하게 좀 잘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버벅대서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라 들으시는 분들께서 잘 정리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마다 새롭지만 그래도 일취월장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정겨운 시민자치연구소의 정겨운 활동 수행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